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운전하면서 관계능력 향상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많이들 알고 계실 겁니다. 물론 관계가 아주 좋은 분들은 잘 실감 못할 수도 있겠죠. 근데 관계가 지금 이미 깨진 사람이라든지 관계가 지금 껄끄러워서 힘들어하는 분들은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실감할 것 같습니다. 관계가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돈이 아무리 많아도 상대방이 나를 죽여버리면 내가 그 돈을 못 씁니다. 그리고 내가 남을 죽여버리면 내가 감옥에 가야 됩니다. 얼마나 후회하겠습니까? 이 관계 때문에 증오가 생겨서 죽이고 싶습니다. 그 정도까지 가는 사람이 뭐 많지 않다고 보더라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이 관계 문제로 힘들어하는지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이제 아시게 됩니다. 자, 관계라는 것은 상대방이 있는 거죠. 상반적인 겁니다. 관계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그게 힘든 사람들은 이제 자연인이라고 해서 숲속에 들어가서 사는 사람들이 있죠. 애완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은 이 관계 큰 문제 안 될 수 있겠지만 이 사람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는 참으로 이게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기가 너무나 좋아했던 사람과 결혼을 했는데 그 사람과 왜 이혼을 하겠습니까? 성격 차이라고 말하죠. 그게 사실은 관계입니다. 아주 사소한 것 때문에 잔소리를 하고 다투다가 그게 커지면 성격 차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격 차이라고 말을 하지만 사람마다 누구나 생활 스타일, 삶의 어떤 가치관이나 일처리 방식, 그게 순간순간 다가오는 거죠. 혼자 있으면 아무 문제 안 되는데 둘이 같이 있다 보니까 그게 이제 거슬리는 거죠.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그거 가지고 싸웁니다. 그래서 잔소리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되게 중요하고 심각한데 듣는 사람은 그게 중요하고 심각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상대적인 거죠. 절대적인 가치의 입장에서 볼 때 너무나 중요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못 알아듣고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아서 그것이 크게 이제 싸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보통은 사소한 것들입니다. 잔소리 하는 사람이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겠지만은 받아들이는 사람이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면 다시 한 번쯤 재고해봐서 이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구나, 정말 중요하지 않은가? 다시 생각해본 다음에 중요하지 않다고 여겨지면 그 다음부터는 그 사소한 것들에 대해서는 말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 반대로 상대방이 자꾸 잔소리를 할 경우에 그런 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얘기하지 말라고 댓글 하겠죠. 그런데도 계속 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아주 갈라서지 않을 바에는, 그럴 바에는 견디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견디고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됩니다. 상대방은 계속 잔소리를 하는데 그거를 하지 말라고 해도 계속 하는데 싸워서 사람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갈라서고 그렇게까지 갈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안전과 중요하고 관계가 되고 그것이 죽고 사는 큰 문제라면은 정말로 기도하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되겠지만은 우리가 싸우는 관계가 나빠지는 대부분의 것들은 그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소한 것들입니다. 삶의 생활 패턴, 생활 습관, 그런 것들인데 오래 산 사람들도 그런 것들 인해 가지고 다투는데 참 고치기 어렵습니다. 잔소리 하는 사람이나 잔소리 듣는 사람이나 모두가 상대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조심하는 것밖에 없겠죠. 그런데 그 서로가 조심을 안 하다 보니까 그것이 다툼이 되는 겁니다. 다툼이 계속 될 경우에 나중에는 그 좋았던 관계, 사랑, 그 정이라는 것이 없어집니다. 쉽게 말하면 정 떨어지는 거죠. 미워지는 거죠.
그 사소한 것으로 인해 가지고 다투고 미움이 되기 전에 이 사소한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피해를 볼 것이냐 말 것이냐를 내가 판단해야 됩니다. 잔소리 하지 말라고 하면서 계속 한다. 그럼 내가 잔소리를 받아들일 그런 성격으로 나를 바꾸는 겁니다. 잔소리 하게 놔두는 거죠. 그리고 내가 고치려고 노력하고 저 사람이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하려고 노력한다든지, 또 잔소리하는 나도 잔소리 안 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극단적인 상황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대로 가다가 다투고 미워하고 그러다가 갈라서고 죽이고 싶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하냐고 반응을 보일지 모르겠지만 우리 사이에 부부가 부부를 죽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데요. 또 자녀 관계도 너무나 소원해져서 죽이고 살리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부모를 죽이고 자녀를 죽이고 그런 사람도 있지만은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말도 안 하고 사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세월이 오는 다음에 나이 굉장히 먹은 다음에 후회합니다. 자녀와의 관계가 너무나 소원해져서 외로운데 자녀가 나를 찾지 않는 거죠. 그럴 경우에 내가 왜 그때 그랬을까 후회하는 거죠. 이 때를 놓친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되돌리려고 하더라도 잘 안 됩니다. 어릴 적에 그 상처, 부모에 대한 상처 때문에 자녀는 이미 마음이 떠난 거죠. 부모님은 정말로 진심으로 자녀에게 내가 그때 잘못했던 것 같다, 잔소리 너무 많이 했다, 너를 너무 야단쳤다, 이런 진심의 사과를 한다면은 조금 나아질 수 있겠지만은 참 쉽지 않습니다. 자녀가 이미 어른이 돼서 부모에 대한 정이 다 끊어져 있는 상태에서 지난날 오랜 동안 그 관계를 유지하면서 사랑스러운 관계를 유지했다면은 참 좋지만은 그 서먹서먹하고 미워하고 안타까운 관계가 오래 유지됐다면은 그 시간이 길면 길수록 되돌리기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우리 텔레비전에 나오기도 하고요. 가끔 보면은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두 사람이 만나서 화해를 도모하려는 그런 텔레비전 프로그램도 있었습니다. 그 둘이 어떤 여행을 떠나죠. 그래서 옛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막 싸웁니다. 그런데 잘 안 됩니다. 물론 성공한 케이스들이 텔레비전에 나와서 아름답게 끝나는 경우도 많이 봤지만 아마 제 생각에는 끝끝내 관계 개선이 안 되고 프로그램 종료해버리고 텔레비전에 내보내지 못한 경우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관계라는 것을 한번 깨지고 나면은 되돌리기가 참 어렵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관계가 좋을 때 유지해야 됩니다. 건강도 좋을 때 유지해야 하듯이, 돈도 있을 때 지켜야 하듯이 관계를 지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관계를 잘 유지하고 계십니까? 이 관계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것이 필요할까요? 잔소리 하지 않는 거, 또 다른 사람의 말을 열심히 들어주는 거.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이어서 목적지가 오른쪽에 있습니다. 잠시 후 목적지가 오른쪽에 있습니다.